다음 강의는 권병소 선생님께서 안전한 이마 관자 필러 시술을 위한 기초 해부학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권병소 선생님께서는 현재 MBU 의원 대표원장으로 계시고 전 디올 성형외과 신촌점 대표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 기획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권병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마 관자 필러 라이브 시술이 바로 이어서 김지수 원장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기초 해부학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우리가 해부학을 하자면 끝이 없는데 그냥 간단한 정말 임상적으로 꼭 필요한 해부학을 위한 해부학이 아니라 우리 임상의들이 꼭 알아야 되는 구조물들만 제가 정확하게 짚고 좀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필러를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다른 병원에서 이제 필러하고 문제가 돼서 녹이는 경우들이 있죠. 뭐 잘못됐어요, 원장님 좀 녹여주세요,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장 흔하게 녹이러 오시는 부위가 눈밑 그리고 이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하고 나서 좀 문제도 많이 생기고 또 예쁘게 하기가 막상 쉽지 않은 그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마 관자 필러 시술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구조물들, 해부학적 구조물들과 해부학, 그리고 과연 이마 필러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다 넣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이마가 예쁠까요? 이마의 비율이 넓으면 얼굴이 좀 작아 보인다. 그리고 이마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꺼지죠. 흡수되죠. 그래서 이마가 꺼지면 나이 들어 보인다. 반대로 이마가 좀 통통하면 좀 어려 보이죠. 그래서 굴곡이 없고 그런 완만한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고요. 또 관자가 꺼지면 광대가 튀어나와 보입니다. 그래서 광대 깎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실제로 광대를 깎을 필요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볼이나 관자가 꺼져서 광대가 튀어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자와 볼을 채워주는 방법으로도 옆광대를 들어가게 해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디자인을 하게 될 텐데요. 페트러스 캠퍼라는 네덜란드 학자가 이마가 돌출된 걸 가지고 연구를 좀 했는데요. 유인원부터 시작해서 흑인, 그다음에 황인종, 백인종 각각 인종별로 이제 그 돌출 정도를 입에서 이마까지의 라인과 턱 끝에서 이 후두부 밑에 그 뼈 라인을 연결하는 각도를 쟀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인종별로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백인의 우월성을 이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근거 자료로 오해되고 사용됐던 적도 있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이마가 좀 낮으신 분들, 낮은 사람들을 보면 세련된 느낌은 사실 좀 떨어지죠. 약간 원시인 같다는 느낌을 받죠. 그래서 이마가 조금 약간 튀어나오면 훨씬 더 세련되고 예쁘다,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마가 좀 나와야지 입체감이 더 생기고 턱도 좀 들어가 보이죠. 자, 이런 이마를 갖고 계신 분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디자인을 하면 될까요? 우선 이런 이마에도 우리가 이제 이름을 좀 붙여요. 보통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슈퍼실리아리 아치라는 게 눈썹 위에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포헤드 컨캐버티 들어가죠. 나이가 들면서 이제 들어가는 양상을 좀 보입니다. 그리고 프론탈 에미넌스라고 해서 저는 이제 보통 뿔이 났어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양쪽에 이제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리고 이 관자가 꺼진 부위하고 이마 꺼진 부위 경계 사이에 보면 살짝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템포랄리스 머슬이
뼈에 달라붙는 그 퓨전 지역인데 거기는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이제 그 구조물도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꺼진 데를 연결을 해봤더니 되게 멋있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해서 여기 관자 꺼진 데 이렇게 필러를 넣겠다 하고 계획을 한 거예요.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우리가 필러 항상 주입할 때 제일 생각하는 게 뭐죠? 아테리죠. 그래서 아테리하고 베인 먼저 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다 아시는 해부학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아테리들: 슈프라트로클리알 아테리, 오르비탈 아테리, 그리고 슈퍼피셜 템포럴 아테리. 이 세 가지는 꼭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보면 슈퍼피셜 템포럴 아테리, 우리가 슈프라트로클리알 아테리하고 슈프라 오르비탈 아테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다 알죠. 다 알고 있는데 슈퍼피셜 템포럴 아테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주행이 뭐 정확하게 어디를 지나간다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귀 앞을 이렇게 대보시면 맥박이 뛰죠. 느끼시죠? 빨딱빨딱 뛰는데 우리 몸에서 맥박을 느낄 수 있는 몇 군데 안 되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동맥입니다. 슈퍼피셜 템포럴 아테리의 경우에는 귀 앞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 굉장히 얕게 분포하죠. 귀 앞으로 올라와서 파리에탈 쪽으로 하나 브랜치가 올라가고 앞쪽으로, 눈썹 앞쪽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게 보통 사람마다 좀 데비에이션이 워낙 많지만 우리 보톡스 놓을 때 눈썹 위에 요만큼은 놓지 맙시다 해서 손가락 대죠. 그 정도 띄고 위치에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워낙에 베리에이션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에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시술을 하시는 거랑 아예 생각 안 하고 하시는 거는 전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죠. 자이고마티코 오르비탈 아테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앞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가끔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우선은 이거는 바로 뼈 위쪽이고 이렇게 들어간 부위는 아니라서 크게 주의하실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아테리, 베인은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미들 템포럴 베인인데요. 미들 템포럴 베인은 비슷해요. 아까 저게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 있듯이 손가락 하나 대시고, 이거 자이고마틱 아치에서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검지를 하나 대시면 그 위로 베인이 하나 지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베인이 굉장히 굵기 때문에, 굵고 생각보다 굉장히 얇게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필러를 넣어야 될 공간, 집어넣어야 될 루스 아레올랄 티슈 공간 위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가게 되거든요, 캐놀라가.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마나 관자를 시술할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많은 베인들이 있죠. 근데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조금 베인이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또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힘을 주면, 발살바 같은 걸 하면은 이렇게 뿔뚝뿔뚝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필러를 했을 때 그게 더 과장되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시술을 하셔서 압력이 높아지지 않게끔 해야 합니다. 자, 너브 블록. 너브도 뭐 우리 선생님들 다 잘 아시듯이 우리 중요한 너브들이 있죠. 이름도 유명한 트라이저미널 너브 그림입니다. 이거 참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슈프라트로클리알 오르비탈 너브, 이게 이제 더마톰이죠. 우리의 이마의 더마톰인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요 부위까지입니다. 요렇게까지죠. 그래서 너브 블록을 할 때는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이거 라크리말 너브, 템포랄 오리비큘 템포랄 너브, 이거 템포랄 브랜치라고 되어 있는데 자이고마티코 템포랄 너브죠. 이 너브들을 다 사실은 완벽하게 블록을 해야지 이마하고 관자 쪽에 감각이 없어지는데, 슈프라트로클리아 슈프라 오르비탈 너브는 사실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대충 알죠. 근데 이 아이들은 이것도 어디서 나오는지 머슬을 뚫고 나오는, 이제 물론 뼈를 뚫고 나오지만 머슬에서 이렇게 나와서 어디서 나오는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 너브는 블록을 좀 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의 경우에는 이제 블록을 슈프라 오르비탈 너브하고 트로크리얼 너브만 블록을 하고 있습니다. 슈프라 오르비탈 너브는 모두 다 아시듯이 여기 만져보면 눈썹 아래 이렇게 쑥 들어간 노치에서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미드라인에서 한 15mm 정도 바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 블록을 하겠죠. 하면서 동시에 트로크리얼 너브까지 블록을 하는데 30%는 의외로 30%는 오르비탈 그 너치, 슈프라 오르비탈 너치에서 나와요. 그리고 70%만이 안쪽에서 나옵니다. 한 1cm 정도 안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너치를 블록하면서 안쪽까지 쭉 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니들의 우리가 블록할 때 리도케인 니들의 커팅면이 눈 쪽으로 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되게 무거워요. 1시간 정도 무겁다고 하시니까 보통 커팅면을 위로 하시는 게 더 블록할 때는 좋겠죠. 자이고마티코 템포럴 너브 블록도 사실 이렇게 합니다. 여기도 할 수 있고요. 근데 템포럴 쪽은 사실 통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리도케인 들어간 필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블록할 때는 여기 블록을 보통 하게 되죠. 이 마진을 따라서. 어디다 넣을 거냐? 이 이름 이거 너무 우리 족보. 학교 다닐 때 족보였죠. 스칼프. 이마 필러하고 녹이로 오시는 분들의 가장 공통점이 뭐냐면요, 서브큐층에다가 필러를 넣어 갖고 오세요. 물론 안 좋은 필러를 사용해서 그게 노듈이 생기고 뭉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안 좋은 필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한 층에다 주입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서브큐층에 주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어떤 문제죠? 울퉁불퉁하다, 첫 번째. 두 번째, 누르면 들어가요. 세 번째 문제, 눈썹을 올렸을 때 볼록 튀어나와요. 그 세 가지 문제죠. 그 세 가지 문제가 안 일으켜지려면, 그거 안 일어나려면 어느 층에 넣어야 되죠? 스킨 그 밑에 있는 서브큐타너스 팻층, 커넥티브 티슈층, 그다음에 아포뉴로시스, 이게 프론탈리스 머슬이죠. 자, L이라고 된 이 루스 커넥티브 티슈층에다 넣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육 밑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다음에 골막, 여기죠. 여기다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자, 템포럴 쪽은 어떨까요? 조금 복잡한데요, 해부학이. 이 골막이, 뼈의 골막이 템포럴 쪽으로 오면은, 템포럴 쪽으로 와서 이렇게 나뉩니다. 두 개가 템포랄리스 머슬을 감싸고 밑으로 위로 나뉘게 되고요. 나뉘다가 위에서 우리가 자이고마틱, 저기 뭐죠? 이 여기 아치 바로 한 몇 센치 상방에서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서 이 두 개가 분리가 돼서 하나는 뼈에 붙고요. 하나는 밑으로 가서 세터 머슬까지 쭉 연결이 되고요. 여기는 하나는 뼈에 붙습니다. 그래서 템포랄리스 파시아가 두 개로 나눠져서 슈퍼피셜, 딥 레이어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루스 아레올랄 티슈는 이 위로 연결이 돼서 쭉 연결됩니다. 프론탈리스 머슬은 어떻게 되냐면, 프론탈리스 머슬은 템포로 파리에탈 파시아라는 파시아로 바뀌게 돼요. 여기서는 템포랄리스 관자 쪽에서는 바뀌면서 쭉 연결이 되다가 이 아이는 눈 쪽으로 와서는 오르비클라리스 오큘리 머슬을 형성하고요. 이 아이가 쭉 계속 내려가서는 뭐가 되죠? 쭉 내려가서 따라가 보니까 스마스층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프론탈리스 머슬이 스마스로 연결되는 중간 지점이 관자 쪽에서는 파시아로 형성이 되거든요. 템포로파리탈 파시아, 이 파시아로 연결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디다 필러를 넣을 것이냐? 물론 아까 우리 이마에서 필러 넣었던 루스 아레올라 티슈에다가 넣는 게 맞겠죠.
루스 아레올라 티슈 요층이죠. 근데 템포랄 쪽은 뭐 이제 선생님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들이 있는데 네 부위 정도에서 보통 많이 넣습니다. 네 부위에 네 군데 다 넣을 수 있어요. 어디냐면 서브큐타너스 폐층에도 넣어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마 쪽은 딱딱한 뼈가 있기 때문에 필러가 들어가면 울퉁불퉁해지는데 여기는 푹신푹신하니까 그냥 서브큐층에 많은 양이 안 들어갈 때는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서브큐층에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루스 아레올라 티슈층에다 넣을 수도 있고요. 본을 터치해서 템포랄리스 머슬이 굉장히 두껍지만 그걸 넣어서 찔러서 깊게 본 위에다가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해요. 그렇죠. 뼈 바로 밑에다 넣어주는 게 이상적인데 굉장히 깊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캐놀라를 넣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필러가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뭐 여기를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 폐층에다가 템포랄리스 파시아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그 사이에 생기는 폐층에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루스 아레올랄 티슈 층에다가 넣는 게 조금 쉬운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템포럴 파리에터 파시아는 피부에 붙어요. 그리고 이 페리크라니움이 계속 연결돼 있던 템포랄리스 파시아의 슈퍼피셜 레이어는 근육에 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필러를 템포랄리스에 넣을 때 살짝 잡아당기면 그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피부에 딸려오는 공간과 머슬에 달라붙는 공간, 그 사이 공간이 우리가 필러를 넣어야 될 텐데 필러를 주입하실 때 살짝 잡아당기면서 넣으면 공간이 생기니까 거기에다 필러를 넣으면 좋겠다. 생각보다는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들어갈 때 슈퍼피셜 템포럴 아테리하고 베인이 여기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템포랄리스 파시아, 템포로 파리에탈 파시아의 층위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행은 조금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는 캐놀라를 사용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이따가 이제 라이브 하실 때도 아마 캐놀라를 쓰시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저도 라이브 잘 한번 볼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궁금해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너무 얇지 않은 좀 상당히 두꺼운 23게이지 이상의 캐놀라를 쓰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펑처는 어디로 할 것이냐? 포인트는 당연히 시술자가 편해야겠죠. 여기 4번을 써놨는데 사실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먼저 혈관 주행을 피하자. 피할 수 없겠죠. 당연히 전부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위치는 알고 있고 그 혈관 주행을 따라서 넣는 일은 없어야겠죠. 될 수 있으면 혈관이 가는 방향과는 크로스해서 넣자는 거죠. 혈관 방향으로 넣으면 아무래도 만날 확률이 더 높고 만약에 뚫었으면 필러가 들어갈 많은 양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직각이나 어쨌든 크로스 하자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어쨌든 그래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자? 될 수 있으면 디스탈 쪽으로 넣자. 왜? 뭐 실명이나 이런 문제들은 다 우리가 필러가 안쪽으로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 쪽으로 들어가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디스탈 쪽이 막힌다면 사실은 뭐 문제가 생겨도 물론 안 되겠지만 경미한 문제들이죠. 스킨이 어떻게 되든지 하는 정도인데 우리가 실명이나 이런 문제는 더 큰 문제니까요. 뼈를 긁는 느낌으로 하자. 우리가 캐놀라 집어넣었을 때 뼈가 닿는 느낌이 들고 진행하자. 그래야지 루스 아레올라 티슈 쪽으로 들어가니까. 자, 뭐 교과서에 보면 또는 어디 그런데 보면 리거지 하라 그랬는데 리거지 됩니까? 절대 안 되죠. 필러 캐놀라 한 번 쓰고 맨날 버릴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 넣었을 땐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캐놀라를 리거지해서 필러가 주사기 안에 있는데 절대 안 나오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한번 넣었다가 한번 빼보셔요. 만약에 아테리 펑처 있으면 피가 펑펑 나죠. 우리가 아무리 캐놀라라도 관이라도 한 번 들어갔던 얇은 관이지만 한 번 들어갔다 빼고 다시 들어가면 그 라인으로 거의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빼보자는 거죠. 당연히 들어갈 때가 아니라 뺄 때 주입을 하자.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뭐 주름은 깊은 건 깊게 얕은 건 얕게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톡신도 이제 같이 좀 쓰자. 그런 얘기입니다. 관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브 블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셔도 좋지만 생각보다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리도케인 있는 필러를 쓰자. 레이어는 네 군데 다 써도 좋지만 너무 스트레치 받지 마시고 얕은 쪽에 넣으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되는 루스 아레올라 티슈층으로 넣으려면 파샤를 양쪽으로 분리시켜야 되니까 잡아당겨 보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펑처 포인트는 이건 이제 제가 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면 저는 이제 이쪽으로 많이 눈썹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펑처 23게이지 니들 펑처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넣어주고요. 이제 여기가 꺼지거나 미간 쪽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미간 쪽을 뚫는 게 더 이상적이긴 한데 여기 좀 뚫으면 좀 그래요. 피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쪽에서 뚫어서 조심스럽게 하고요. 여기 이쪽 관자의 위쪽에서 진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만 이건 이제 선생님들께서 뭐 자기가 편한 방식들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좀 입체감 있게 해주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게 이마 필러다. 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개의 아테리와 1개의 베인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주행이 물론 그 주행이 나를 속일지라도 알고는 있자. 꼭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알고 주의하자. 한번 빼보자. 그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 이마 필러에 대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자를 채우면 얼굴이 커 보이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관자를 채우면 좋은 케이스를 선별하실 때 그 이사님께서 코멘트 해주실 부분 있는지. 관자가 안 꺼졌는데 관자 필러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관자가 광대보다는 당연히 조금 들어가는 게 정상인 그게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결국 아름다우려고 하는 거니까요. 관자하고 이 광대뼈, 역광대뼈의 높이가 비슷하면 머리가 좀 커 보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조절을 하셔야 되고 생각보다 관자에 많은 양이 안 들어가요. 조금만 많이 넣어도 굉장히 좀 통통해지니까 저는 제가 항상 제 모니터에 컴퓨터 모니터에 과요불급 이렇게 한문으로 써놨는데 저는 항상 한 70% 80% 정도 해주는 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뭐 시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관자는 절대 과하지 않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